설악 지금 저 버스 터미널이 아니죠. 그 버스 정류장에 지금 설악 가시면. 그 버스 터미널 1,400평 개인이 내놨어요. 시사를 해드립니다. 시사를. 우리 일은 하나 안 하고 1,400평을 버스 터미널 지라고 내놨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거기가 4,500만 원씩 나는 그 부지를 군에다 시세했어요. 기부채 앞에서. 설악 사람들이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청평하고 설악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저 옆에도 좋아요. 이렇게 지금 설악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축복단지, 골프장 3개 있고, 그 다음에 청심재단에서 지금 아침 모여 수목원, 이상 가는 수목원을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큰 지금 체육관 밑에 그 세트장을 들고 있잖아요. 드라마 세트. 엄청나게 그 유입이 될 겁니다. 아울렛 하나만 들어와도 엄청나게 그 유입이 돼요. 관광 인프라가 깔려 있잖아요, 가평군에.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 해드린다. 해드리죠. 저 안 한다고 안 했어요. 해드리죠. 또 금년에 우리 여기 청평면에 예산 투자된 게 한 90억 대. 가평 다음에 2번째입니다. 군수가 청평에 지원을 안 해준다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90억, 100억이 여기 금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서부터 뭐 호명링 도시계획도로 뭐 엄청나게 지금 지원이 되는데 그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군수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저한테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모아주세요. 장기적인 목표나 우리 그 군정을 돌보신 김성기 군수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에게 저희들 청평에 답답한 여러 가지 모습을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연방음악회 교수님 참여해서 해주셔서 좋은 평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만 그 자리에 우리가 항시 무대가 설치돼서 언제나 그 하고자 한다면 음악회가 열 수 있도록 국방이 지금 법년에는 무대화 시켜서 한다면 우리 작은 청평에 땅이 없다지만 그런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이런 그 708의 문화는 반드시 성공될 것이다. 무대는 일전에 한 것처럼 무대를 그렇게 놓고 옆에 이제 보면은 계단을 다 했는데 무대는 간이 무대를 또 훌륭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간이 무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땅을 뭐 청평에도 구입을 해서 아주 연구시설로 상설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부채꼴로 해서 이렇게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아마 계획할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양이 강의 계획에 의해서 교량이 지금 하나 놓여지고 그 다음에 거기 건너가서 병인개발을 건너가서 병인개발에서 다시 지방이 형성돼가지고 하천이 또 거기 교량이 또 하나 조그만 거 더 놓여집니다. 교량이 2개 들어가는데 그 교량을 놓게 되면은 흘루에서 자전거 도로로 해서 호명산 올라갈 수 있는 길만 닦아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오늘 축제를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여기서 토론을 해도 그 축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공간이 없는데 어디서 축제를 하죠? 최고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그 주차장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범준 회원께서 서면으로 일단 바라는 내용을 줬는데 그 안에 주차장 확보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오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 검토한 내용이 정책적으로 한번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반철도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정평 신역사 앞뒤면에 저희가 주차장을 결정해놓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를 대비해서 1단계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울 볼 일이 있으시면 뭐 자전거 타고 나오시던가 정말 버스 타고 나오셔서 이렇게 공간을 좀 비워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꽉 차는 거예요. 그럼 뭐 차 세울 데가 없어. 그러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가 또 주차장 하나 하려면 그 땅값이 얼마예요? 400만 원씩 하잖아요. 1,100원은 50억 100억씩 드는 거예요.
역으로 진입하는 내일 깔렸던 자리만 확보해도 제가 알기로는 200명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 땅은 공원 부지 묶여 있기 때문에 가격이야 절충하면 굉장히 싼 값에 군에서 조금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은 그런 거는 좀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거기다 난간을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부터 만들고 글로 내려가게끔 해야지. 자전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도로가 부지객도로 20m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개통이 되고 나면 그런 불편은 없어질 겁니다. 겨울 축제가 환경부로부터 해서 안 된다 이권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라도 중지가 된다 그런 건데 그 중지가 되면은 거기서 겨울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연인이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연원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1년이고 2년이고 유지하면서 홍보를 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안 된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이 겨울에 일거리 돈벌이가 없어서 막막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끼를 끼워서 고기를 잡아야 이 낚시행위지 인공 미끼로 인공 낚시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낚시행위냐 이렇게 이제 반발해서 야 이거 검토를 해보라고 이제 내가 지시해서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뭐 어떻게 다른 법적 싸움을 또 해야죠. 무슨 뭐 헌재다가 뭐 제소를 하든가 하는 우리 의기표 앞에서 뭐 한번 해보시고 송어를 얼음에다가 송어잡이 식으로 하든가 뭐 메기를 갖다가 뭐 메기잡이를 하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해서 기존에 하던 청평 겨울 축제는 그냥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시행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고 벼랑간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헌재까지 갈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1년 2년도 주가 좀 하고 싸워가지고 뭐 주민들 그럼 군수님이 제일 잘한다고 소문나고 군수님은 인기가 좋아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해장 정비 사업이 아까 군수님께서 20억, 25억 정도 편성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계획과 또 우리 지금 고해강 정비 사업에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얼만큼 반영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리 고양이 강이 2010년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하천 4대강 사업에 관한 예산을 절대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지금 그래서 한 5년 동안에 한 5억씩 오서 올해 한 22억이 돼서 가평 구수님이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를 이제 확정을 지고 이제 5억씩 보상하다 보니까 올해까지가 22억 정도가 이제 배정이 돼서 아마 좀 보상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좀 확정이 돼가지고 좀 준비 중입니다. 그 4대강 사업할 때는 가평군이랑 협의해서 교량과 함께 269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수년이 지난 작년 12월 달에 교량은 설치할 수 없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그 도청 하천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그 현장하고 가서 일단 논의한 끝에 이거를 어차피 국도비가 269억이니까 그 교량 사업 한 70억은 별도로 정병국 의원한테 목표를 주고 200억은 내년부터 공사하는 거로. 그래서 어차피 그 국토관리부에서도 어차피 국도비니까 4대강 사업에서 200억을 하고 60억은 교량은 다른 목적 사업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싫던 좋던 전체 관광을 개발하고 청평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안전유원지 루트를 동영상까지 쪽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해서 다 무너뜨리더라도 다시 재생시키더라도 강력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평 역사 북쪽으로 해서 마지기까지 다리를 놓기로 했는데 설계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해안
고양이강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조종천 그 팔각정부터 하천 조종교 밑에까지로 아마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고수부지가 들어오는지 무슨 잔디밭이 들어오는지 사실 좀 조금은 실감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청평고등학교 앞뒤가 세멘트를 다 드러냅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 이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하면 그 세멘트가 100% 철거하지 않고 송어 축제 하려면 놔둬야 되고 안 하려면 걷어낸단 말이에요, 설계가. 근데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 대꼬로에서 생태 오솔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거긴 유속이 셉니다. 또 물이 머금은 생태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 이장님하고 조남 회장님 말씀드린 이유가, 송어 축제를 그때는 계속 한다는 전자에서 그 세멘트를 유지시켜서 설계 변경을 요청을 설악 청평 주민들이 좀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런데 공교롭게 그 송어 축제 하신 분들도 개인이기 때문에 아마 주진 못했는데, 지금 설계는 그쪽이 다 생태공원으로 돼 있어요. 아마 오늘 계기로 해서 그것도 설계 변경을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수된다면,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m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 제방을 계단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 축제를 한다면 약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원주지청에서 경기도청으로다가 교량은 안 됩니다는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문서가 가평에 와서, 가평에 이제 그 현재 그 유영상 과장님이 저와 같이 현장에 가서 그 경인개발 주변에 가서 주변을 보고 그 주변 식태를 파악해서 이 교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보고는 드렸을 겁니다, 도청이나. 근데 저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병욱 의원한테 그때 제가 그 우리 경기도청 그 청평 사무실 그 개소식 할 때 그 황 보좌관한테 그 일일이 제가 보고는 다 서면으로 드려서 일단 국토부 관련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 이런 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조만간 확실한 답변이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양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 여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정말 자료를 충분히 해서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가져와서 각 시행 전, 시행 중, 뭐 시행 후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딱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눈으로 보고, 아 이렇게 설계가 되고 이렇게 공사가 맞추고 이렇게 활용이 되구나. 그 군의원님이나 군의원님께서 도청 보시고 군청 보시는 내용을 저희 포럼에 이제 오실 때 한 5분 분량 정도 올라와가지고 고양이강 소리 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군의원 들어가기 전까지 가평군 사업 예산 중에 청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14%밖에 안 됐었습니다. 거의 가평읍의 거의 한 60% 정도가 거의가 60% 정도 됐었고요. 우리 청평이 한 14%밖에 안 되는데 본 예산과 1차 추경, 2차 추경 합해서 지금 우리 청평이 가져온 게 한 35%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물론 지금 눈에 보이고 달라진 건 없지만 지금 사업 예산 서 있고 시작한 부분은 상당히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평이 개발할 땅이 없다, 뭐 공간이 없다 그러지만 찾아보면 공간 많습니다. 청평댐 밑에 단전 부지가 지금 70여 년 이상 그냥 방치돼서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단전에서 개발을 하든 아니면 기부 체납을 하든 무상임대를 가평군에 주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청평 면민들이, 또 청평면을 찾는 서울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유용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유원지구 주민들은 스스로 오래된 집을 융자를 받아서라도 현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고, 송포 유원지도 이건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 10,000여 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주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고, 같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청평면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협치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의견도 듣고 전부 다 주민들이 잘못돼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민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아까 우리 김홍근 의원께서 고양강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행정을 공무원하고 의원들만 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설명할 수 있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서 내기실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부 다 이 주민들은 너무 높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은 안 되는 거죠. 청평포럼 회원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기술직 직원이 와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 행보들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전혀 소외하고 그냥 기득권에서 기득권만 가지고서 한다면 이런 포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핵심의원이 그 논리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 도로를 가평을 경유로 하겠고 가평 어디인가 경유 같은 경유가 나왔어요. 하천이 거기서 쪽으로 해서 수동을 거쳐서 뻗쳐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그 도로를 우리가 가평 국민이 힘을 모아서 그걸 발견할 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름대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박인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기면 기존 도로는 상권이 완전히 침체될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는 설악으로 길이 뚫려서 빠져나가고 한쪽으로는 제2의 경춘 국도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가평이 어떨까 저는 상당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걱정은 많이 됩니다. 또한 단 한 가지 뭐냐면 이 국토 종합개발이라든지 경기도 종합개발이 5년마다 결정이 돼서 국토부든 경기도든지 상당히 그 긴 시일 안에 그 교통량 조사든지 토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조사 안 된 건데 지금 검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거진 다 된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국토부에 논의했는지 뭐가 좀 돼야지 그쪽에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우리 가평 사람들끼만 지금 지역 감정이 뭐 생겼어요. 그래서 신현배 의원님은 설악에 오지 말라까지 나옵니다. 왜? 그게 오해입니다. 이게. 설악 사람들은 설악 가는 길을 없애고 이걸 만드는 것처럼 누가 전달을 해가지고 설악 이장들이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에서 설계 끝나고 노선 확정 지고 3천억을 결정을 진 거를 설악 사람은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누가 설악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그 도로를 없애가지고 3천억 공사를 경춘선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제 오해 소지입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게 내륙간 고속도로가 확정이 될 때 그때 가평군이 들고 일어났어야 우리가 설악이라든지 청평이든지 효리든지 포천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그거는 국토부에서 내년 예산이 제가 이제 저도 9월 7일 의정부갑니다만 경기도지사가 양평에서 화도까지 500억 신청했습니다. 국비를. 그게 지금 신현배 의원님하고 똑같은 노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평 국민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노선하고 벌써 경기도와 국토부하고 노선이 원형이 벌써 어느 윤곽이 들어서 마무리 공사 단계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와서 노선을 변경한다는 건 또 우리 6만 명이 또 데모를 하고 그걸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해야 되고 상당한 기일이 걸 수밖에 없죠. 제2외곽순환도를 만드는 것은 수도권에 비대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 동부권에 와서 가장 낙후한 이 지역을 뭔가 배려를 해주든가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확정난 거는 그 내륙 고속도로를 일단 겸용해서 쓴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타원형으로 돌아가는 원치지에는 아직도 충족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정명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파일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 노선을 당장은 안 되지만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 된다.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나가서 뛰고 여러분들 대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네.